아무래도 서울 강북을 얘기를 해야겠죠. 아 정말 여기는 몇 번이 지금 바뀐 거죠? 세 번째 바뀐 거죠. 결국에는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임명된 조수진 변호사. 그런데 변호했던 이력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고 성범죄를 변호한 것 자체도 비판을 받았지만 거기서 좀 이제 변론을 하는 그 요지가 약간 2차 가해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 등록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누구를 할지에 대한. 근데 아침에 다른 방송 라디오에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판단이 된 거죠? 저는 이번 총선요. 진선님 얘기해. 네, 죄송합니다. 2024년 총선 민주당 공천은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박용진 의원을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지역구의 경선 룰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여튼 박용진 의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90분 축구 경기에 그냥 골대를 한 2번, 3번 옮기면서 박용진 선수는 골을 절대 넣으면 안 되게 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고 역대급 개파 공천이고 하여튼 오늘 프로야구 개막을 하는데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야구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민주당 공천에서도 마지막 날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선거 결과를 갖고 보통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어떤 능력보다 운이 좀 따르면 당선 확률이 높은 거고 운이 안 따르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흐름대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진짜 운칠기삼이 아니고 거의 운이 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북을 공천을 보면 뭐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공천 처음 봤어요. 같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당의 후보가 이렇게 거듭 사퇴를 하면서 세 번째 그것도 선관위 등록 마감일 날 결정되는 경우도 못 봤고 만약에 뭐 한민수 대변인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만약에 이게 선관위 등록일이 조금 며칠 더 여유가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당장 그날 오후 점심때쯤 결정이 됐는데 바로 한민수 대변인이 언론사 근무할 때 썼던 어떤 칼럼 이런 거로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세게 비판하더니 본인이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더 이상 논란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관위 등록이 끝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본선까지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엔 뭐 저보다 더 정치권에 오래전부터 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한 20, 30년 이상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칠기삼 뭐 운이 거의 다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거기는 그 줄 서는 그 제주도 운 플러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기술이군요. 서부 대변인 우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강북을 시스템에서 하는데 왜 너무합니까? 아니 한민쌤이 공당의 매번 시스템을 공당의 시스템 이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요. 이렇게 말 어떤 조심해요.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이거 다 역사에 남으니까 말 잘하시고요, 소영주 부대변인.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시선들을 얘기를 했지만 다 이게 공천을 해놓고 나니 이게 나름대로 세대 교체가 되고 나름대로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해서 본 대진표가 형성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얘기하세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박용진 후보권과 그러니까 관련해서 잡음 얘기하세요. 이후에 나쁘지 않았구나. 나쁘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잘 됐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강북을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강북의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참 심심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무시한 왜냐하면 거죠. 이게 본의 아니게
정봉주 후보가 본이죠, 공천 취소가 본이. 되고 조수진 후보가 이런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물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당에서 오랫동안 그 헌신해오고 일해왔던 한민수 대변인을 처음부터 애초에 박용진 후보와 견선을 시켜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결과론적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 강북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박용진 후보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비명행사 작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수진 후보가 선정이 됐던 것들은 그런 우려들도 고려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정봉주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나서 박용진 후보와 여기에 말하자면 조수진 후보가 아니라 한민수 대변인 당시에 선택을 해서 갔다면 역시 정봉주 후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니 또 나름대로 비명을 스스로. 죽이기 위해서 찐명을 보내는구나. 그 구도 때문에 회피하고 조수진 후보를 선택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전략공천을 순천에 그때 권양엽 후보가 지금 이제 후보가 됐지만 그만해, 당시에 애썼어요. 여성전략특구가 됐어. 취소되면서 끝까지 하려고 한 하는 명은 거. 넣어야겠다 이제 그런 그만해요, 얘기들이 이제. 있었어요. 새로운 인물인 건 맞아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로 많이 교체한 건 맞는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새로운 친명 인물로 교체. 아니 근데 이 지역에 그리고 국민의힘 한마디만 조수진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그런 변호사를 여성 가산점을 줘요. 세상에 성범자 가해자 인권 변호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범자 가해자 인권 특화된 변호사를 그것도 여성 가산점을 준다? 그러니까 여성 반성하시고 검증할 사과하세요. 시간이 별로 제가 없었다는 너무 지금 점에서는 좀 조수진 변호사 민주당에서도 건에 다시 대해서 한번 흥분을 이제 아니, 제도 근데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된다. 그건 국민의힘 인정할 박진웅 만합니다. 예. 후보가 있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이거 참 황당하겠어요. 박용진 의원 상대일 줄 알았더니 중간에 정봉주로 바뀌고 정봉주 바뀌고 조수진으로 바뀌어 조수인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뭐 한민수로 바뀌어. 근데 강북을이 그렇게 핫한 동안 네. 이름이 처음 거론됐어요. 났죠. 지금 그래서 국힘 후보는 박진웅 국힘 후보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렇게 공천을 엉망으로 해놓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민주당은 정말 나쁜 정당이다라고 볼 수밖에 나쁜 없습니다. 정당이보다는 좀 미흡한 정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재차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하지만 오해는 그래서 말아달라.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총선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별 것이다 영향이 아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고 또한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 비호감, 정권 심판 이게 너무 높아서 그냥 한민수 대변인을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공천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믿더라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심판하자, 민주당 심판하자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 그럼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총선은 후보가 거의 안 보이는 총선이에요. 맞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논란 끝에도 결국에는 총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러니까 저렇게 것이다. 오만하고 뭐 이런- 교만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심심한 유감과 저희 개혁신당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저희 원합니까? 김용남 의원 모셨거든요. 개혁신당 맞아, 얘기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그래요. 네, 마무리하고 민주당이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시네. 시간 많아요. 개혁신당이요. 양양자 의원 이거 이 중심으로 됐던 논란 잘 봉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봉합된 거죠. 뭐 거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을 완주하기로 한 거고 뭐 다 봉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너무 지금 이입을 해서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이제 비례의 명단에 이제 이름을 못 올리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소회는 어떠십니까? 비례는 사실 일종의 인사잖아요. 그냥 그 칼자루 쥔 사람이 공무원 인사하듯이 그 명단을 짜는 게 비례의 특징인데 칼자루 쥔 사람이 저를 별로 안 좋게 보셨나 보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가 2월 9일 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통합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통합협상의 대표로 임했었고 그 통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냐. 그리고 통합에 가장 앞장섰던 김용남이 그걸 책임져라. 뭐 이런 취지에서 제외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엔 변함없어요. 이른바 제3지대가 이렇게 지리멸렬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을 했어야 되고 그 통합이 지금도 유지됐더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칼자루 쥐고 이렇게 잘라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럼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김용남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여러 몇 명과는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에서 헌신하시기로 지금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야 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결정권을 휘두른 분은 제 생각에는 뭐 개혁신당에 이렇게 오래 머물거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계속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지금 짜여진 구도에서 4월 10일 총선은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총선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 구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류호정 전 의원의 후보 등록 포기에 대한 건도 좀 질문 드리고 싶고, 이주영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도 질문 드리고 싶고 한데, 그냥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드릴게요.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 출마하잖아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정민 후보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차 범위 내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돌파 전략을 당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2등 전략을 짜야죠. 2등 일단은 전략이요?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히 오차 범위 밖으로 제끼면서 그 화성 의뢰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힘 후보를 찍으면 어차피 내 표가 사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좀 더 몰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 구도상 1강 2중 체제잖아요. 이거를 2강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는 대략 한 2주 정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끌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호정 전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포기했죠. 선관위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사실은 유호정 전 의원뿐만 아니라 문병호 전 의원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의원급을 포함해서 원래는 출마하기로 했던 뭐 계속 뛰던 분들이 정작 20일, 22일 선관위 후보 등록 기간에는 후보 등록을 안 하고 포기한 분이 10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원래는 5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3명만 등록을 했거든요. 그게 비례의석에도 영향을 알겠습니다. 주죠. 지금 광고로 그렇죠. 얼른 넘어가야 돼서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